7년을 처먹여줬으면 됐지. 씨도 안 내려가는 돌가시나가 어디서 우리 아들 병원장 자리에 숟가락을 얹노. 박춘자의 손바닥이 세혜의 얼굴을 갈겼다. 입술이 터졌다. 피가 흘렀다. 세혜는 떨리는 눈으로 남편을 봤다. 하지만 강진우는 시계만 보며 차갑게 말했다. 세혜야, 나 이제 병원장이야. 내 격에 맞는 여자가 필요해. 애도 못 낳는 너랑은 여기까지야. 도대체 이 며느리는 왜 7년 만에 쫓겨났을까요? 그리고 2개월 뒤 그녀는 어떻게 여왕이 되어 돌아왔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 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강남 반포동 60평형 아파트. 오후 2시 거실엔 살벌한 정적만 흘렀다. 세혜는 바닥에 흩어진 가계부 장부를 보며 숨을 참았다. 7년간 1푼, 2푼 아껴가며 적어온 기록들이었다. 시장에서 파 한 단 깎아 산 것도, 마트 할인 행사로 휴지 샀던 것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박춘자가 그 가계부를 발로 툭 찼다. 이거 봐라, 이것들. 100원, 200원 적어놓고 쪼잔하게 살았으니까 내 인생도 그 모양이지. 세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프지 않았다. 이미 감각이 없었다. 강진우가 소파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던졌다. 이혼 서류였다. 위자료는 없어. 그동안 우리 엄마가 너 먹여 살려준 값으로 퉁치자. 이해하지? 세혜는 고개를 들었다. 남편의 얼굴을 봤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밤새 편의점 알바를 뛰면서도 그의 의대 학비를 대주던 시절이 떠올랐다. 진우 씨, 나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강진우는 비웃었다. 받을 게 뭐가 있어? 너네도 못 낳잖아. 그게 얼마나 큰 결함인지 알아? 세혜의 손이 떨렸다. 박춘자가 끼어들었다. 우리 아들이 병원장 됐는데 내 같은 게 옆에 있으면 창피하다 아이가. 이제 유소라 같은 똑똑하고 젊은 여자가 필요한 거야. 유소라. 강진우 병원의 간호본부장이자 남편의 내연녀였다. 세혜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유소라요? 그 여자랑 언제부터였어요? 강진우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소라야, 나야. 응, 다 끝났어. 저녁에 봐. 전화 너머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달콤하고 경쾌한 목소리였다. 세혜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미 끝난 싸움이었다. 세혜는 짐 가방을 들었다. 7년간 살았던 집이었지만 가져갈 것은 없었다. 옷 몇 벌과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일기장, 그리고 손가락에 루비 반지뿐이었다.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박춘자가 세혜의 손목을 낚아챘다. 잠깐. 박춘자의 눈이 세혜의 손가락에 꽂혔다. 루비 반지였다. 작지만 깊은 붉은빛이 감도는 세혜의 어머니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쥐어준 유일한 유품이었다. 이거 비싸 보이네. 이건 우리 집에서 나가는 통행료다. 박춘자가 세혜의 손가락을 꺾었다. 으윽. 세혜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박춘자의 손은 무자비했다. 손가락 마디가 꺾이는 소리가 났고 루비 반지가 빠져나갔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엄마 유품이라고요. 세혜가 박춘자의 옷을 붙잡았다. 하지만 강진우가 뒤에서 세혜의 어깨를 밀쳤다. 시끄러워. 그냥 나가. 현관문이 열렸다. 세혜의 몸이 복도로 내던져졌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옷가지들이 쏟아졌다. 엄마 반지 돌려줘요. 세혜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하지만 박춘자는 반지를 손에 들고 웃기만 했다.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을까? 한 1,000만 원쯤? 박춘자 씨, 제발. 뭐, 박춘자 씨? 이 문디 가시나가 어디서 반말이야. 현관문이 쾅 닫혔다. 새해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가락이 욱신거렸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면 진다는 걸 알았다. 잠시 후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박춘자가 소금 바가지를 들고 나왔다. 재수 없는 거 나갔으니 소금 뿌려야지. 하얀 소금 가루가 새해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눈에, 코에, 입에 들어갔다. 새해는 기침을 했다. 다신 얼쩡거리지 마라. 알았나? 현관문이 다시 닫혔다. 새해는 소금 범벅이 된 얼굴로 천천히 일어났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헝클어진 머리, 터진 입술, 소금 묻은 얼굴. 새해는 자기 뺨을 한 대 때렸다. 정신 차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밖엔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새해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갈 곳이 없었다. 친구도 없었다. 7년간 시댁 눈치만 보느라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다. 가족도 없었다. 어머니는 3년 전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없었다. 새해는 그저 걸었다. 맨발이었다. 구두는 집에 두고 왔다. 밤이 됐다. 새해는 어느새 재개발 지구의 낡은 골목에 서 있었다. 이곳은 어머니가 생전에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던 곳이었다. 은경이네 국밥. 녹슨 간판이 아직 그대로였다. 하지만 셔터는 굳게 닫혀 있었다. 재개발로 곧 철거될 예정이라 아무도 이곳을 찾지 않았다. 새해는 셔터 앞에 주저앉았다. 가방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다. 비에 젖지 않게 품에 안았다. 엄마, 나 이제 갈 곳이 없어. 목이 메었다.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내가 뭘 잘못했어? 7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빗물과 눈물이 뒤섞였다. 새해는 그대로 눈을 감았다. 차라리 이대로 죽고 싶었다. 새벽 5시,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 세대가 골목 입구에 섰다. 경호원들이 우산을 펼쳤다. 차에서 한 노신사가 내렸다. 백발이 섞인 단정한 머리,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오만석, 재계서열 5위 5성그룹의 회장이었다. 오 회장은 매년 이날이면 이곳을 찾았다. 30년 전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던 첫사랑 이은경을 그리워하며 회장님, 비가 많이 옵니다. 그만 돌아가시죠. 비서실장이 말했다. 하지만 오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조금만 더. 그는 국밥집 셔터 쪽으로 걸었다. 그리고 멈췄다. 셔터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여자였다. 비에 흠뻑 젖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다. 경호원들이 달려갔다. 오 회장도 따라갔다.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오 회장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믿을 수 없었다. 30년 전 이은경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창백한 피부, 긴 속눈썹, 높은 콧날. 소름이 돋았다. 이건 오 회장의 손이 떨렸다. 비서실장, 당장 병원으로. 네, 회장님. 새해는 오성병원 VIP실에서 눈을 떴다. 하얀 천장,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이불. 여긴 어디지? 간호사가 달려왔다. 정신 드셨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오만석 회장이 들어왔다. 그의 뒤엔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이 따랐다. 오 회장은 새해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졌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새해는 경계했다. 저는 이름이 뭡니까? 한새해입니다. 오 회장의 눈이 흔들렸다.
한세혜. 어머니 성함이 이은경입니까? 세혜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우리 엄마를? 오 회장은 무릎을 꿇었다. 65세 노인이 33세 젊은 여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다. 친자 확률 99.9%. 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 아버지입니다. 30년 전 집안의 반대로 은경이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임신한 줄은 몰랐어요. 내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세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버지라고요? 내 딸을 이렇게 고생시켰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오 회장은 세혜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세혜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아버지. 오 회장은 딸을 끌어안았다.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아무도 내게 손대지 못하게 할게. 그날 밤 오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강진우와 박춘자 그리고 유소라. 이 세 사람의 모든 것을 조사해라. 재산, 빚, 과거, 범죄 기록.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내 딸이 빼앗긴 루비 반지. 그것도 찾아내라. 네, 회장님. 오 회장은 세혜가 잠든 병실을 바라봤다. 기다려라, 세혜야. 아비가 복수해 줄 테니. 2달이 흘렀다. 세혜는 완전히 달라졌다. 오성그룹 전략기획실장으로 임명됐다. 최고급 명품 수트를 입고 샤넬 선글라스를 썼다. 경호원 4명이 항상 따라다녔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혜는 오성백화점 VIP 라운지를 걸었다. 그때였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이것들이 뭐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따위로 서빙을 해. 박춘자였다. 그녀는 백화점 직원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우리 아들이 병원장인데 이딴 식으로 대접해? 당장 너네 매니저 불러. 직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손님. 세혜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다. 박춘자가 세혜를 봤다. 처음엔 못 알아봤다. 하지만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다. 한세혜? 세혜는 미소 지었다. 차갑고 우아한 미소였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아니, 박춘자 씨. 박춘자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짤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박춘자는 뒷걸음질 쳤다. 너가 왜 여기? 세혜는 경호원들에게 손짓했다. 즉시 4명의 경호원이 박춘자를 에워쌌다. 이 백화점 우리 오성그룹 겁니다. 박춘자 씨, 여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뭐? 세혜는 바닥에 쓰러진 직원을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세혜는 박춘자를 돌아봤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천박한 손님은 우리 백화점에 필요 없습니다. 당장 끌어내세요. 이것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박춘자가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가차없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손 놔라고. 박춘자는 질질 끌려나갔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여자 뭐야? 쪽팔리게. 세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박춘자. 다음 날 월요일. 오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엔 전 직원이 모였다. 오만석 회장이 단상에 섰다. 그의 옆엔 세혜가 서 있었다.
오늘부터 우리 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은 오세혜입니다. 그리고 오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내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세혜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첫 프로젝트로 강진우 성형외과 병원 인수권을 검토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세혜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눈엔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다. 같은 시각 강진우 병원장실. 유소라가 진우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오빠 언제 나랑 결혼해 줄 거야? 진우는 소라의 허리를 감싸며 웃었다. 투자만 받으면 바로 하자. 오성그룹이랑 계약만 따내면 우린 100억대 병원이 되는 거야. 정말? 그럼 그때 되면 너한테 다이아 반지 사줄게. 소라는 진우의 목에 팔을 감았다. 근데 한세의 그 여자 요즘 소식 들었어? 걔 아마 어디 시장 바닥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겠지. 신경 꺼. 소라는 웃었다. 그래도 7년 동안 오빠 뒷바라지 한 건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뭘? 당연한 거 한 거지. 남편 의사 만들어 놓고 배째라는 게 말이 돼? 진우는 소라의 입술에 키스했다. 이제 넌 사모님이야. 각오해. 그날 오후 세혜는 신분을 숨기고 유소라를 만났다. 강남역 근처 고급 카페. 세혜는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다. 유소라 씨 맞으시죠? 소라는 낯선 여자를 경계하며 앉았다. 누구세요? 세혜는 명함을 내밀었다. 가짜 명함이었다. 오성그룹 투자심사팀 박현주입니다. 소라의 눈이 빛났다. 오성그룹이요? 네. 강진우 병원장과 투자계약건으로 사전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세혜는 목소리를 낮췄다. 병원 내부 사정을 좀 알고 싶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 원장님보다 유소라 씨 같은 분이 실세 아닌가요? 소라는 입꼬리가 올라갔다. 아, 그게 제가 실물을 많이 보긴 하죠. 그렇다면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세혜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오성그룹에서 찾고 있는 병원 부지 정보입니다. 만약 유소라 씨가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강 원장보다 더 큰 권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큰 권력이요? 병원 공동대표 자리는 어때요? 소라의 눈에 욕심이 번쩍였다. 자세히 들어볼까요? 세혜는 속으로 웃었다. 탐욕스러운 건 알았지만 이렇게 쉬울 줄이야. 그날 저녁 박춘자는 강남 고급 카페에서 사모님들을 모아놓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우리 아들 곧 오성그룹이랑 계약한대요. 투자금만 200억. 어머, 대단하시네요. 그럼요. 우리 진우는 원래 능력자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미리 명품 좀 샀어요. 박춘자는 샤넬 가방과 에르메스 스카프를 뽐냈다. 하지만 그 옆 테이블에서 한 여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세혜였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박춘자의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박춘자의 재산 상황 파악했나요? 답장이 왔다. 네, 실장님. 아들한테 받은 용돈으로 명품만 30억 어치 샀습니다. 그리고 사채 20억 빌렸습니다. 세혜는 미소 지었다. 좋아. 덫은 준비됐어. 며칠 후 세혜는 박춘자에게 가짜 투자 정보를 흘렸다. 중간 브로커를 통해서였다. 박춘자 씨, 이건 극비인데요. 오성그룹이 강동구에 재개발 사업하려고 땅 매입 중입니다. 지금 사두면 1년 안에 10배는 뜁니다. 박춘자의 눈이 반짝였다. 10배요? 네. 하지만 이번 주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박춘자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진우에게 전화했다. 아들, 병원 건물 담보로 대출 좀 받아라. 뭐? 왜요?
땅 투자하게. 1년 뒤면 100억 번다.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지금 병원 대출도 많은데. 오성그룹이랑 계약하면 다 갚을 수 있잖아. 일단 사두라고. 결국 박춘자는 병원 건물을 담보로 100억을 대출받았다. 사채였다. 이자는 월 3%. 그리고 그 돈으로 강동구의 한 땅을 샀다. 하지만 그 땅은 쓰레기 매립지였다. 새해는 그 소식을 듣고 와인잔을 들었다. 건배. 비서실장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소라를 움직일 차례야. 진우랑 싸우게 만들어. 새해는 유소라에게 조작된 사진을 보냈다. 강진우가 다른 재벌가 딸과 선을 보는 사진이었다. 물론 포토샵이었다. 유소라는 그 사진을 보고 이를 갈았다. 이 개자식이 날 가지고 놀았어? 그날 밤 유소라는 진우의 병원 비자금 장부를 몰래 복사했다. 의료사고 합의금 내역, 허위 청구 기록, 세금 탈루 증거,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유소라는 그 파일을 새해에게 보냈다. 새해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착하네. 아주 착해. 한편 강진우는 오성그룹과의 미팅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새해에게 전화를 걸었다. 물론 새해의 새 번호는 몰랐다. 옛날 번호로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는. 진우는 혼자 중얼거렸다. 한새해, 넌 이미 끝났어. 나는 이제 오성그룹이랑 계약해. 너 같은 여자는 꿈도 못 꾸는 세상이지. 그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다. 나 강진우, 이제 재벌이다. 며칠 후 계약 당일. 강진우는 최고급 수트를 입고 오성그룹 본사에 도착했다. 박춘자도 따라왔다.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했다. 우리 아들, 오늘 대박 나는 날이다. 엄마, 조용히 좀 해요. 진우는 VIP 회의실로 안내받았다. 거대한 테이블, 고급 가죽 의자, 전망이 한눈에 보이는 통유리. 곧 전략실장님이 오실 겁니다. 직원이 물을 따라주고 나갔다. 진우는 긴장했다. 손에 땀이 났다. 200억 계약. 이거 성사되면 나는. 그때 문이 열렸다.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 또?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문 앞에 선 여자. 최고급 블랙 수트, 샤넬 선글라스, 에르메스 가방. 그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었다. 오세혜였다. 진우는 비명을 질렀다. 한새해. 의자가 넘어갔다. 진우는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었다. 새해는 차갑게 웃으며 계약서를 진우의 얼굴에 던졌다. 아직도 한새해로 보이니? 이제부턴 오새해, 오성그룹 전략실장이야. 박춘자가 입을 떡 벌렸다. 이게 무슨... 새해는 박춘자를 보며 말했다. 박춘자 씨, 그 땅 어때요? 쓰레기 매립지 냄새 좀 나죠? 박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100억 날렸죠? 축하해요. 이제 진짜 거지 됐네.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었다. 새해야. 이건... 새해는 구두굽으로 바닥을 탁 쳤다. 입 닥쳐. 다음엔 내 차례야, 강진우. 그날 밤 강진우는 새해에게 문자를 보냈다. 새해야, 만나자. 제발. 새해는 답장을 보냈다. 신라호텔 펜트하우스. 밤 10시. 진우는 희망을 품었다.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다. 밤 10시 호텔 펜트하우스.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새해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새해야. 진우는 다가갔다. 무릎을 꿇었다. 새해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새해야, 우리 부부였잖아. 한 번만 살려줘.
응, 내가 잘못했어. 세혜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진우를 내려다봤다. 부부, 이혼 서류에 사인한 건 누군데? 그건 엄마가 시켜서. 세혜는 웃었다. 비웃었다. 내 엄마 핑계. 36살 먹은 어른이 아직도 엄마 탓하니? 진우는 세혜의 다리를 더 세게 붙잡았다. 제발, 병원만은 살려줘. 200억 대출 갚아야 한다고. 세혜는 진우의 손을 구두굽으로 밟았다. 으윽, 진우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세혜는 힘을 더 줬다. 7년 동안 내가 이렇게 빌었을 때 넌 뭐했지? 유소라랑 침대에서 놀았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혜는 커피 잔을 들었다. 그리고 바닥에 쏟았다. 갈색 액체가 대리석 바닥에 퍼졌다. 이거 내 혀로 핥아봐. 그럼 병원 대출 하루 연장해 줄게.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 못 들었어? 핥으라고. 세혜야, 이건 너무. 그럼 나가. 세혜는 냉정하게 말했다. 진우는 주위를 둘러봤다. 경호원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렸다. 혀를 내밀어 커피를 핥기 시작했다. 세혜는 그 모습을 보며 구두를 벗었다. 진우의 머리를 구두로 눌렀다. 더 열심히 해. 한 방울도 남기지 마.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핥았다. 세혜는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촬영했다. 이거 유소라한테 보내볼까? 아니면 병원 직원들한테? 제발. 그건 농담이야. 아직은. 그때 펜트하우스 문이 벌컥 열렸다. 박춘자가 뛰어들어왔다. 이 문디 가시나?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이야? 박춘자는 세혜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경호원이 번개같이 박춘자의 팔을 꺾었다. 으악! 박춘자는 바닥에 처박혔다. 얼굴이 대리석에 부딪혔다. 엄마! 진우가 소리쳤다. 세혜는 박춘자를 내려다봤다. 박춘자 씨, 그 땅 어땠어요? 쓰레기 냄새 진동하죠? 박춘자가 고개를 들었다.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다. 네, 내가 판 거였어? 당연하죠. 100억짜리 쓰레기 매립지. 축하해요. 이제 진짜 빈털털이네. 박춘자는 몸을 떨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는데. 세혜는 무릎을 꿇어 박춘자와 눈높이를 맞췄다. 키웠다고요? 7년 동안 개 취급하면서 밥 먹을 때마다 돌가시나라고 부르면서. 그건. 세혜는 서류 봉투를 박춘자의 얼굴에 던졌다. 서류가 쏟아졌다. 사채 계약서, 대출 명세서, 독촉장. 이거 보세요. 총 빚 120억. 병원 건물 담보로 잡혔고 이자만 매달 4억. 어떻게 갚을 건데요? 박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 다음 주에 사채업자들 올걸요? 명품 가방 다 빼앗기겠네. 박춘자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엄마, 엄마. 진우가 박춘자를 흔들었다. 세혜는 일어서며 휴대폰을 꺼냈다. 유소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소라 씨, 잘 지내죠? 오세의 실장님. 내일 오전 9시 강진우 병원 의료사고 은폐건 뉴스에 터뜨려요. 네. 녹취록 줬잖아요. 그거 기자한테 넘겨요. 안 그러면 당신도 공범이에요. 유소라는 숨을 삼켰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세혜는 진우를 봤다. 내일부터 재미있을 거야. 내가 살 길은 이것뿐이야.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음 날 세혜는 강진우 병원에 갔다. 병원장실 문을 열었다. 진우는 없었다.
세혜는 책상 위에 병원장 명패를 집었다. 강진우 병원장. 그녀는 명패를 바닥에 내던졌다. 짝! 명패가 박살났다. 7년의 시간 70배로 갚아줄게. 세혜는 창밖을 봤다. 병원 앞엔 이미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같은 시각 진우는 유소라를 찾아갔다. 그녀의 오피스텔 문을 발로 찼다. 유소라, 문 열어. 문이 열렸다. 유소라는 가방을 싸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진우가 소리쳤다. 비자금 장부 어디 있어? 내 책상에서 사라졌어. 유소라는 진우를 똑바로 봤다. 나한테 왜 그래요? 나도 몰라요. 거짓말. 내가 가져간 거 맞지? 진우는 유소라의 목을 움켜잡았다. 으윽. 유소라는 진우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었다. 나라고. 진우의 뺨에 피가 났다. 인연이. 진우는 유소라를 바닥에 밀쳤다. 유소라의 머리가 벽에 부딪혔다. 아파. 비자금 장부 어디 있냐고. 오세혜한테 줬어. 오세혜. 진우는 얼어붙었다. 뭐? 당신이 다른 여자랑 선보는 거 봤어. 나 배신한 거 알아. 그건 오해야. 오해? 사진까지 봤는데? 유소라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진우의 얼굴에 던졌다. 진우는 사진을 봤다. 자기가 모르는 여자와 찍은 사진이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 증거도 있는데? 진우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세혜. 한세혜가 다 꾸민 거야. 이제 와서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유소라는 문을 나갔다. 진우는 빈 방에 홀로 남았다. 그날 오후 강진우 병원 앞.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의료사고 유가족들이었다. 강진우 나와. 우리 엄마 죽인 놈. 의사면허 취소해. 그들은 병원 로비로 쏟아져 들어왔다. 세혜가 뒤에서 그들을 지원했다. 변호사 비용, 교통비, 숙박비 모두 대줬다. 진우는 병원 안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나와서 사과해. 달걀이 날아왔다. 병원 유리창이 깨졌다. 진우는 뒷문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취재진이 그를 에워쌌다. 강 원장님, 의료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비자금 조성 사실 맞습니까? 진우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비틀거렸다. 그날 밤 박춘자는 세혜의 집을 찾아갔다. 성북동 대저택. 경호원들이 문을 막았다. 손님 예약 없으시면. 세혜야, 나 박춘자다. 문 열어. 박춘자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내라. 경호원들이 박춘자를 끌어냈다. 하지만 그녀는 발버둥 쳤다. 세혜야,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빌게. 집안에서 세혜는 그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커튼을 열지 않았다. 비서실장이 물었다. 내보내드릴까요? 아니요. 조금 더 듣고 싶네요. 세혜는 와인을 마셨다. 10분 후 세혜는 밖으로 나갔다. 박춘자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눈물, 콧물 범벅이었다. 세혜야. 세혜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7년 전 박춘자가 발로 찬 가계부였다. 세혜는 그 가계부를 한 장씩 찍기 시작했다. 어머님. 찢어진 종이가 박춘자의 얼굴에 떨어졌다. 이 종이 다 처먹으면 생각해 볼게요. 뭐? 내 아들 살려내라고요? 웃기네. 세혜는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 박춘자의 머리 위에 뿌렸다. 아니, 같이 죽어. 박춘자는 바닥에 쓰러졌다. 세혜야, 제발. 하지만 세혜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문이 닫혔다. 박춘자는 찢어진 가계부 조각들을 주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모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밤새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 TV에선 긴급 뉴스 특보가 나왔다. 강남 소재 성형외과 병원장 강진우 씨의 의료사고 은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내부 제보자가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렀다. 화면엔 진우의 얼굴이 크게 떴다. 그 아래로 자막이 흘렀다. 의료사고 10억 원 은폐. 환자 사망 후 유가족에게 합의금으로 입마금. 비자금 50억 조성. 진우는 병원장실에서 그 뉴스를 봤다.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다. 이건 휴대폰이 울렸다. 이 사진들이었다. 강 원장, 지금 당장 긴급 이사회 소집합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진우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잡을 수가 없었다. 2시간 후 병원 이사회실. 이사진 7명이 진우를 에워쌌다. 강 원장, 이게 사실입니까?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조작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모함? 녹취록이 여기 다 있는데요. 이사 한 명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쳤다. 환자 김영애 씨 사망 사건. 합의금 3억. 여기 당신 목소리 맞죠? 녹취록이 재생됐다. 3억 줄 테니까 조용히 해. 경찰 신고하면 당신도 불리해. 진우의 목소리였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사장이 입을 열었다. 강진우 원장, 오늘자로 병원장 직위 해임합니다. 그리고 의사협회에 면허 취소 요청할 겁니다. 이 이사장님,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나가주시죠. 진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병원장실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이게 무슨... 경비가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이사회 지시입니다. 진우는 병원 복도를 걸었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그랬대. 무서워. 환자 죽였는데. 진우는 귀를 막고 뛰었다. 같은 시각 박춘자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다. 박춘자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사채업자 5명이 서 있었다. 박춘자 씨 맞죠? 누구세요? 대출금 120억. 이번 달 이자 4억. 안 갚으셨네요? 박춘자는 뒷걸음질 쳤다. 잠깐만요. 다음 달엔 꼭. 다음 달? 우리 이미 3개월 기다렸어요. 사채업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명품 가방을 집어들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이것들 다 가져갈게요. 안 돼. 그건 내 거라고. 박춘자가 가방을 붙잡으려 했지만 사채업자가 그녀를 밀쳤다. 앉아 계세요.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들은 TV, 냉장고, 소파까지 드러냈다. 아파트 복도로 가구들이 던져졌다. 이웃들이 구경을 나왔다. 저 집 망했나 봐. 맨날 잘난 척하더니. 박춘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내 물건들. 내 물건들. 사채업자 한 명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서랍 안에 반짝이는 물건이 있었다. 루비 반지였다. 이거 뭐예요? 박춘자는 화들짝 놀랐다. 그건 안 돼요. 왜요? 비싸 보이는데? 사채업자가 반지를 집으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새해였다. 경호원 2명이 그녀를 따랐다. 잠깐만요. 새해는 사채업자에게 다가갔다. 그 반지 제가 살게요. 얼마 받고 싶으세요? 누구세요? 오성그룹 오세혜입니다. 5천만 원 드리죠. 사채업자의 눈이 반짝였다. 좋습니다. 새해는 수표를 끊어줬다. 그리고 루비 반지를 받았다. 박춘자가 소리쳤다. 안 돼.
그건 내 거라고. 세애는 박춘자를 내려다봤다. 당신 거? 원래 제 엄마 거였어요. 이건 내 더러운 손에 어울리지 않아. 세애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나갔다. 박춘자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 한편 인천공항. 유소라는 큰 가방을 끌고 출국장으로 향했다. 세애에게 받은 돈 10억이 가방 안에 있었다. 이 돈 들고 태국 가서 새로 시작하자. 그녀는 출국 심사대로 갔다. 여권을 내밀었다. 유소라 씨 맞으십니까? 네. 심사관이 뭔가 확인했다. 그리고 전화를 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왜요? 잠시 후 경찰이 나타났다. 유소라 씨 출국 금지 대상자입니다. 저희와 동행해 주시죠. 뭐? 유소라는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경찰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나요. 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퍼가 열리며 돈뭉치들이 쏟아졌다. 이건 뭡니까? 제 돈이에요. 출처를 밝혀주셔야겠네요. 유소라는 끌려갔다. 공항 귀퉁이에서 세애가 그 모습을 지켜봤다. 비서실장이 물었다.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직 한 명 남았어요. 그날 오후 강진우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그는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이게 끝인가? 7년 전 세애가 자기를 위해 학교를 그만뒀던 날이 떠올랐다. 진우야, 괜찮아. 내가 일하면 되지. 넌 의사 돼. 그때 세애의 미소가 떠올랐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세애가 멍청했던 거야. 그는 한 발 앞으로 내디뎠다. 차라리 이렇게 끝내는 게 나아. 바로 그때 현기증이 왔다. 진우는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다. 몸이 뒤로 넘어갔다. 쿵. 그는 옥상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을 잃었다. 병원 로비에서 세애는 그 소식을 들었다. 강진우 원장이 옥상에서 쓰러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갔다. 세애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지옥은 이제 시작이야, 강진우. 그날 밤 박춘자는 갈 곳이 없었다. 집은 사채업자들이 차지했다. 친구도 없었다. 친척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주변엔 노숙자들이 모여 있었다. 아줌마, 여기서 자려고? 한 노숙자가 물었다. 박춘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노숙자는 신문지 몇 장을 건넸다. 추울 텐데 이거라도 덮고 자. 박춘자는 그 신문지를 받았다. 그리고 벤치에 누웠다. 신문지를 몸 위에 덮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박춘자는 떨며 눈을 감았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들었다. 일주일 후 강진우는 검찰에 출두했다. 의료사고 은폐, 비자금 조성, 세금 탈루. 죄목만 15가지였다. 진우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옥상에서 쓰러진 후 다리에 힘이 없었다. 취재진이 그를 에워쌌다. 강 원장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가족들에게 할 말 있으십니까? 진우는 카메라를 봤다. 그리고 소리쳤다. 한세혜, 내가 다 조작한 거잖아. 플래시가 터졌다. 한세혜가 나를 모함했어.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검찰청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조사실.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강진우 씨, 환자 김영희 씨 사망 사건. 합의금 3억 주고 입막음했죠? 아닙니다. 녹취록 있습니다. 당신 목소리 맞죠? 녹취록이 재생됐다. 진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때 문이 열렸다. 유소라가 들어왔다. 유소라 씨? 진우는 놀랐다.
유소라는 진우를 보지도 않았다. 검사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검사가 물었다. 강진우가 저한테 시킨 모든 악행 목록입니다. 환자 기록 조작, 보험 허위 청구, 그리고 유소라는 초음파 사진을 꺼냈다. 제 아이까지 지우라고 했어요. 진우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저 임신했다니까 병원 이미지 나빠진다고 낙태 강요했습니다. 검사가 초음파 사진을 봤다.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랑 아이 같은 건. 유소라는 눈물을 흘렸다. 저 3개월 전에 아이 지웠어요. 이 사람이 5천만 원 주면서 입 다물라고 했어요. 유소라, 이 거짓말쟁이. 진우가 소리쳤다. 하지만 검사는 이미 유소라의 편이었다. 강진우 씨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낙태 강요. 진우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취재진, 유가족, 그리고 구경꾼들. 피고인석엔 강진우와 유소라가 앉아 있었다. 진우는 수의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다. 한 달 만에 10kg이 빠졌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일어서십시오. 모두가 일어섰다. 세애는 방청석 맨 앞에 앉아 있었다. 최고급 수트를 입고 다리를 우아하게 꼬고 있었다. 진우가 세애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세애는 미소 지었다.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강진우는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억 원의 의료사고를 은폐하고 진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비자금 5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세금 30억 원을 탈루하였고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증인 출석을 명합니다. 오세애 씨. 세애가 일어났다.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하이힐 소리가 법정에 똑똑 울렸다. 선서를 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전 배우자입니다.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세애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7년 동안 저는 피고인의 의대 학비를 댔습니다. 제 대학은 중퇴했습니다. 밤에는 편의점 알바,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피고인이 병원장이 된 후엔 어땠습니까?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자료도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쓴 가계부를 발로 차이며 모욕을 당했습니다. 세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기였다. 그리고 제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인 루비 반지를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진우가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그건.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경고했다.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피고인과 유소라 씨의 대화 녹취록입니다. 재생하겠습니다. 녹음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소라야, 세애 그 여자 이제 쓸모없어. 애도 못 낳고. 그럼 이혼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 내 격에 맞는 여자가 필요해.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세애는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세애는 증인석에서 내려왔다. 진우와 스쳐 지나가며 속삭였다. 잘 봐. 내 인생 끝나는 거. 진우는 이를 갈았다.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다. 피고인 강진우, 일어서십시오. 진우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강진우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7년.
진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재판장님, 너무 과합니다. 변호인이 소리쳤다. 항소하겠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피고인 유소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유소라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 돼. 안 돼. 진우는 새해를 봤다. 그녀는 박수를 치고 있었다. 천천히 우아하게. 새해야. 제발. 한 번만. 진우는 법정 바닥을 기어갔다. 새해의 구두를 붙잡았다. 빌게. 빌게. 용서해줘. 새해는 구두를 빼냈다. 그리고 진우의 손등을 밟았다. 법정 모독입니다. 제지하세요. 재판장이 소리쳤다. 교도관들이 달려와 진우를 끌어냈다. 새해야, 새해야. 진우의 비명이 복도까지 울렸다. 새해는 법원을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비서실장이 차 문을 열었다. 축하드립니다, 실장님. 고마워요. 이제 다음 수순이죠. 법원방 박춘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초췌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은 누더기였다. 우리 아들 병원장이다. 박춘자는 행인들에게 소리쳤다. 우리 아들 의사야. 징역이라니 말도 안 돼. 행인들이 그녀를 피해갔다. 저 여자 미쳤나 봐. 불쌍하게. 박춘자는 돌을 집어들었다. 법원 유리창을 향해 던졌다. 짝! 유리가 금이 갔다. 우리 아들 돌려내. 돌려내라고. 경찰이 달려왔다. 부인, 진정하세요. 손대지 마. 내 아들 어디 있어. 박춘자는 경찰을 밀쳤다. 하지만 힘이 없었다. 경찰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부인, 병원 가셔야겠습니다. 병원? 우리 아들이 병원장인데 왜 내가 병원을 가? 박춘자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구급차가 왔다. 새해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불쌍하네요. 비서실장이 말했다. 새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저 여자는 더 고통받아야 해요. 그날 저녁 뉴스는 강진우 사건으로 도배됐다. 강남 성형외과 병원장, 징역 7년 선고, 의료계 충격, 비자금 조성 실태 드러나. 인터넷 댓글창은 난리였다. 개 같은 놈. 7년도 적다. 유소라도 공범이네. 악녀 맞네. 피해자들 불쌍하다. 유소라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악녀 유소라. 내연녀 유소라. 병원 사기 유소라. 그녀의 과거 사진들이 도배됐다. SNS 계정도 털렸다. 이 여자 원래 이렇게 생겼어? 성형 많이 했네. 유소라는 구치소 독방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면회온 변호사가 말했다. 유소라 씨, 인터넷이 난리입니다. 사과문이라도 내시죠. 싫어요. 그럼 평생 악녀로 살 겁니까? 유소라는 벽을 쳐다봤다. 이미 늦었어요. 다 끝났어요. 일주일 후 새해는 강진우 병원을 방문했다. 병원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5성그룹에서 이 병원을 인수했습니다. 오늘부로 폐업합니다. 네. 간호사들이 놀랐다. 하지만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새해는 병원장실로 걸어갔다. 강진우의 명패가 아직 걸려 있었다. 새해는 그걸 떼어냈다. 바닥에 내던졌다. 짝! 명패가 산산조각 났다. 7년 동안 내가 만들어준 병원. 이제 내가 부숴. 새해는 창밖을 봤다. 거대한 포크레인이 병원 간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강진우 성형외과. 간판이 내려왔다.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새해는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새해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경기도 외곽 작은 공동묘지. 비석엔 이은경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새해는 무릎을 꿇었다. 루비 반지를 꺼냈다. 엄마, 보고 있어? 내가 다 갚아줬어. 반지를 어머니의 사진 앞에 놓았다. 이 반지 돌려받았어. 박춘자가 뺏어갔던 거. 이제 엄마한테 돌려줄게. 눈물이 떨어졌다. 7년 동안 개처럼 살았어. 밥 먹을 때마다 욕먹고 돌갓이나 소리 들었어. 새해는 울었다. 근데 엄마, 나 이겼어. 그 사람들 다 무너뜨렸어. 바람이 불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새해는 일어섰다. 눈물을 닦았다. 이제 내 인생 살게. 엄마 걱정 마. 다음 날 오만석 회장이 쓰러졌다. 집무실에서 서류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소리쳤다. 구급차가 왔다. 병원으로 실려갔다. 새해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다. 어떻게 됐어요? 심근경색입니다. 과로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위험해요? 지켜봐야 합니다. 새해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봤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약해 보였다. 아버지. 새해는 손을 유리에 댔다. 제발 깨어나세요. 사흘 후 오 회장이 눈을 떴다. 새해는 병실에서 밤새 간호했다. 새해야. 오 회장의 목소리가 약했다. 아버지. 새해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무리했나 보구나. 괜찮아요. 이제 쉬세요. 오 회장은 딸의 얼굴을 봤다. 복수는 다 끝났니? 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복수에만 매달리지 말고. 새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오 회장은 미소 지었다. 착한 내 딸.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번엔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한 달 후 박춘자는 요양원으로 보내졌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요양원이었다. 새해가 비용을 댔다. 하지만 최악의 시설을 골랐다. 좁은 방, 딱딱한 침대, 곰팡이 낀 벽. 박춘자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봤다. 우리 아들 어디 갔어? 그녀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다. 요양보호사가 밥을 가져왔다. 할머니, 식사하세요. 새해야, 밥 줘라. 박춘자는 벽에 손을 비볐다. 보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저 할머니 매일 저러네. 박춘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우리 아들 병원장인데 왜 나를 여기 가뒀어? 며칠 후 새해는 구치소를 찾았다. 강진우 면회였다. 면회실 유리 너머 진우가 앉아 있었다. 수의를 입고 머리는 삭발했다. 새해는 천천히 앉았다. 진우가 수화기를 들었다. 새해도 들었다. 새해야. 강진우 씨. 새해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혼 신고서 사인했어요? 새해는 서류를 유리에 댔다. 이혼 신고서였다. 사인해요. 이제 넌 그냥 범죄자 번호 1024일 뿐이야.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새해야,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새해는 웃었다. 7년 동안 나한테 용서 구할 기회가 몇 번이었는데?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7년 70배로 갚아줄게. 아직 3년 남았어. 새해는 일어섰다. 잘 살아. 감옥에서. 진우는 새해의 뒷모습을 봤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다. 진우는 서류에 사인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다. 6개월 후 강남. 거대한 포크레인이 강진우 병원 건물을 향해 움직였다. 쿵, 쿵, 쿵. 벽이 무너졌다.
먼지가 피어올랐다. 새해는 건너편 카페 테라스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다.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실장님, 저 건물 자리엔 뭘 세우시겠습니까? 비서실장이 물었다. 새해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를 위한 무료 진료소, 은경 메디컬 센터로 할 거예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포크레인이 병원 간판을 부쉈다. 강진우 성형외과 글씨가 산산조각 났다. 새해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7년간 꿈꿨던 순간이에요.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네. 먼지 속에서 햇살이 반짝였다. 같은 시각 요양원. 박춘자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벽에 똥칠을 하고 있었다. 새해야, 밥 줘라. 그녀는 손가락으로 벽을 긁으며 중얼거렸다. 우리 아들 병원장인데 왜 밥을 안 줘? 요양보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할머니, 또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박춘자는 듣지 않았다. 며느라, 며느라, 국 좀 끓여라. 보호사는 한숨을 쉬며 문을 닫았다. 저 할머니 완전히 돌아셨어. 복도에서 다른 보호사가 말했다. 원래 뭐 하시던 분이래요? 글쎄, 아들이 의사였다는데 감옥 갔다던데요. 불쌍하긴. 박춘자는 혼자 방에 남았다. 창밖엔 까마귀만 울었다. 한편 여자 교도소 유소라는 작업장에서 봉제 일을 하고 있었다. 야, 유소라. 한 재소자가 다가왔다. 뭐? 너 TV 나온 거 봤어. 악녀 유소라 맞지? 유소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병원장이랑 바람 피운 거 맞아? 닥쳐. 어머, 무섭네. 언니들, 저 여자 좀 봐. 재소자 3명이 유소라를 에워쌌다. 내가 뭔데 우리한테 반말이야? 한 재소자가 유소라의 머리채를 잡았다. 아야. 교도관님 부르기 전에 무릎 꿇어. 유소라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무릎을 꿇었다. 이게 맞지. 악녀 주제에. 재소자들은 웃으며 지나갔다. 유소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한세에. 아니, 5세에. 그녀는 이를 갈았다. 내가 당한 건 다 너 때문이야. 하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이미 끝난 싸움이었다. 1년 후 강남. 은경 메디컬 센터 개원식. 화려한 리본 커팅식이 열렸다. 새해는 가위를 들고 리본을 잘랐다. 짝, 짝, 짝.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5세의 실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다. 새해는 마이크를 잡았다. 이 진료소는 제 어머니 이은경을 기리기 위해 세웠습니다. 가난해서 병원 못 가는 분들, 이곳에서 무료로 치료받으세요. 박수가 쏟아졌다. 새해는 건물을 올려다봤다. 1층부터 3층까지 최신 의료 장비가 갖춰진 진료소였다. 엄마, 보고 있어요? 내가 엄마 꿈 이뤘어요. 새해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날 저녁 5성그룹 본사. 오만석 회장이 새해를 불렀다. 새해야, 들어와라. 새해는 회장실로 들어갔다. 오 회장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아버지,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의사가 기적이래. 3개월 전만 해도 위험했는데. 오 회장은 딸의 손을 잡았다. 새해야, 내 덕분이다. 내가 밤새 간호해줬잖니. 당연한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복수는 끝났어. 이제 행복할 차례야. 새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오 회장은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후계 승계 서류다. 사인해라. 아버지, 나도 이제 늙었어. 5성그룹은 내가 이끌어야 해. 새해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사인했다.
그 순간 세혜는 정식으로 오성그룹의 후계자가 됐다. 며칠 후 세혜는 비서실장과 단둘이 회의를 했다. 김 실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실장님. 김 실장은 40대 중반의 신사였다. 차분하고 충직했다. 세혜는 그와 눈을 마주쳤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건 뭐지? 김 실장도 세혜를 봤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다. 실장님, 저녁 식사하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둘은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갔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실장님,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김 실장이 물었다. 조금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앞으로도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세혜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김 실장님. 두 사람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뭔가 새로운 시작이 예감됐다. 다음 날 세혜는 어머니의 묘소를 다시 찾았다. 손에는 루비 반지가 있었다. 엄마, 이제 이 반지 여기 묻을게. 세혜는 무덤 앞에 작은 구멍을 팠다. 반지를 넣었다. 흙으로 덮었다. 이제 과거랑 완전히 작별할게. 엄마도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세혜는 일어섰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이제 앞만 보기로 했다. 6개월 후 오성그룹 본사 주주총회가 열렸다. 오만석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오늘부로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후임 회장은 제 딸 오세혜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세혜는 단상으로 걸어갔다. 최고급 샤넬 수트, 에르메스 가방, 완벽한 헤어와 메이크업. 그녀는 더 이상 7년 전의 한세혜가 아니었다. 오성그룹의 여왕 오세혜였다. 앞으로 오성그룹은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환원 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세혜는 아버지를 봤다. 오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다. 잘했다, 내 딸. 그날 밤 세혜는 집에서 뉴스를 봤다. 오성그룹 신임 회장 오세혜 씨, 최연소 여성 재벌 회장 탄생. 33세에 5조 기업 이끌어. 신데렐라 스토리. 세혜는 미소 지었다. 신데렐라? 아니야. 난 스스로 여왕이 됐어. 7년 후 서울 도심 한복판. 한 노숙자가 지하철역 계단에 앉아 있었다. 강진우였다. 출소 후 그는 갈 곳이 없었다. 의사 면허는 취소됐다. 돈도 없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구걸했다. 도와주세요. 밥 좀. 행인들은 그를 피해갔다.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건물 외벽에 거대한 광고판이 보였다. 오세혜의 얼굴이었다. 오성그룹, 미래를 만듭니다. 세혜는 광고판 속에서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세혜야, 미안해. 하지만 광고판 속 세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우는 고개를 떨구고 다시 손을 내밀었다. 도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도시의 소음 속에 묻혔다. 어느 봄날 저녁, 세혜는 아버지와 함께 한강을 걸었다. 오 회장은 건강하게 걷고 있었다. 세혜야, 행복하니? 네, 아버지. 그래. 이제 복수는 잊어라. 앞만 보고 살아라. 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다. 세혜는 아버지의 팔짱을 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 두 사람은 찬란한 석양 속으로 걸어갔다. 세혜의 얼굴에는 이제 그늘 하나 없는 진정한 여왕의 미소가 번졌다. 7년간의 고통, 2개월간의 복수, 그리고 이제 영원한 승리. 오세혜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이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